카 오디오를 하는 재미를 배가시켜 보려고 합니다. 신길 카 오디오 네이버 중고시장에 처음 글을 올린 게 2017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에는 제 차에 장착된 카 오디오와 관련된 사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년, 월, 일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폴더명을 좀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사진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할 때부터 이렇게 할 걸 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느라 오랜만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긴 시간을 있었습니다. 복시, 즉 왼쪽과 오른쪽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눈에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엉덩이와 허리에도 고난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매일 쓰는 일기는 아닙니다. 내 차에 카 오디오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간헐적으로 기록했던 사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름 작업 일지 형태로 써보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내가 누렸던 카 오디오를 하는 재미의 추억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겁니다. 신길 카 오디오 네이버 중고 시장은 중고 장터로서의 역할이 주 역할이죠. 하지만 카 오디오에 관한 이런저런 정보의 나눔도 있고 질문도 있고 응답도 있고 그런 카페죠. 저 역시 이 카페를 처음 찾은 건 카 오디오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남긴 나의 질문의 패턴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그 질문에 대해 만족하거나 하는 그런 답은 아닐지라도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까지 내가 내 차에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 것들을 마치 작업 일지를 써 내려가듯 하나하나 나열함으로써 카 오디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DIY를 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 봅니다. 보였던 그림들은 시간에 대한 배열이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 일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카 오디오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1년, 2002년 아마 그쯤이었습니다. 장비랄까요? 파이오니아의 FHP8800이라는 모델명의 투딘 데크, 그리고 모델명은 모르겠습니다. 브랜드는 이톤사, 투웨이의 프론트 스피커, 그리고 듣보잡 브랜드,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서브우퍼 한 발이 트렁크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작업은 용산 전자랜드에 위치한 모 샵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카 오디오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순정 데커보다 좀 소리가 컸으면 좋겠다. 둘째, 긴 시간의 출퇴근, 시흥시 정왕동부터 양주 덕정까지의 그 긴 시간 좀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물론 그 동반자는 음악입니다. 이런 상태로 볼륨의 업, 다운 반복해주는 재미 있었습니다. 정품 CD도 듣고 MP3를 변환하여서 구운 CD도 듣고 또 이것 들을까 저것 들을까 찾는 재미도 나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자동차의 처분과 함께 나름 누렸던 카 오디오 생활도 접습니다. 이후 몇 번의 차량 기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소소하게 뭔가 했지만 처분한 차량만큼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으며 카 오디오 작업을 좀 나름 했다 싶은 차량은 2015년 7월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신규 등록된 지 약 4개월 된 쉐보레 크루즈 2.0 디젤입니다. 구매하면서 언제 또 차 바꾸겠어? 이 차 한번 꾸며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휠을 19인치로 바꿔줬습니다. 나름 간지가 좀 납니다. 차체는 풀 방음을 해야지 해서 과천시 남태령에 위치한 모샵을 찾아갔습니다. 웨더 스트립에 어떤 고무 호수를 넣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오디오는 서울 동쪽 외곽, 서울시를 살짝 벗어난 곳에 위치한 샵으로 찾아가서 5구 패키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내용은 간단하죠. 순정데크에 솔로4라는 오디오 링크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링크는 오디슨께 좋아 라고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소리의 변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때도 역시 그냥 쿵쾅 쿵쾅 하면서 순정데크보다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후에 프로세서란 장비를 알게 됩니다. 비트10T였습니다. 서울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모 샵에서 중고로 장착을 합니다. 프론트 스피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블람이라는 브랜드의 저가형 투웨이를 사용해봤습니다. 지금도 신길카 오디오의 신제품으로 소개되는 XF2라는 모델명의 것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사의 GZ60F라는 콘투잇이라는 것도 대시보드 위에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DD 또 브라이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앰프도 몇 개 사용해봤습니다. 앰프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거는 전원이 14.5V일 때야 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봤는지 레귤레이터도 덥석 구매해서 장착을 합니다. 이러는 중에 바닥 방음이라는 것을 한다고 5구 패키지 작업을 했던 샵을 또 찾아갑니다. 트렁크에도 나름 방음 방진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DIY로 잘라주고 발라주고 붙여주고 눌러주고 합니다. 전원 케이블도 8게이지에서 4게이지로, 그리고 얼마 있잖아 0게이지로 업그를 해줍니다. 효과 단단히 봤습니다. 스피커 케이블도 4가닥짜리에서 2가닥짜리로, 브랜드는 아마 카나레, 오플 이런 거였을 겁니다. 소리의 변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수는 오릭스, 오플 이것저것 사용해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작을 했는데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자작을 하고, 물론 브랜드 것도 몇 개 더 사용해 봤습니다. 지금은 모두 자작한 것들입니다. 사진에 보였듯이 렉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자르고 붙이고 이어주고 쌓아주고 하는 식으로 트렁크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프론트 도어 방진 나름 해줬습니다. 풀방음할 때 해줬고 나중에 좀 더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천의 모 샵에서 포칼 투잇 TD5를 장착할 A 필러 작업을 하면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프론트 도어 방진 작업을 보강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소리, 좀 더 괜찮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서브우퍼도 바꾸게 됩니다. SL250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것으로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비용을 지불하며 다녔던 곳이 어디였나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서울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한 두세 군데,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인천에서도 이렇게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이게 2015년 차량을 구매하면서부터 2017년도까지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집도 회사도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